금고무지개고등학교를 처음에 접하게 됐던 건 2016년도 그때 경남 교사 대한교육 포럼인가요? 그때 만나서 하면서 그때 금고무지개고등학교 추진단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개교할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했다가 제가 이제 금곡무지개고등학교로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대한교육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나 뭐 이 부분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어떤 교장이 학교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면 금곡무지개고등학교 민간 이제 팀 추진단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이 제가 일단은 마음에 들었던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기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포부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실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주겠다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과 제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고 학생들과 학교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장을 저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 이 개념보다는 학생들과 어떻게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살아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던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지점을 다시 거기에 또 얹어서 뭔가를 해내기는 이미 틀이 잡혀 있는 공간이었고, 그 틀을 좀 흔들고 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다른 교사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금곡무지개가 가능하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공립대안학교입니다. 공립학교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성이라는 게 일단은 인력 부분에서도 한계 교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사가 최대 3명의 교사가 배정되는데, 이제 대안학교니까 1명 더 해서 4명의 교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의 교사가 가지고 있는, 대한교육에 자기 몸을 던져보겠다는 마음으로서 온 것들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대한교육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들은 어쨌든 이분들이 대안학교 교사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연수라고 하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학생들과 어떻게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삶을 좀 대안학교 교사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공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육적 역량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이게 지금 혹시 이제 부정적으로 다른 분들이 보일까봐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얘기해 주시면 편집할 때 내용 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이제 그 교사에 관련해서가 있다면, 학생들이 관련해서는 부모님이나 기타 학부모님이 이제 학교를 바라보는 시점이 대안학교의 개념,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학교의 개념이 아이를 그냥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수용소가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다 모든 걸 이제 맡기고,
당신들은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래서 오는 학생들과 부모와의 갈등, 그 갈등을 학교에서 해소하려는 아이들의 모습,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기복들이 표출되면서 나오는 폭력성이라든가 언어적인 폭력, 기타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6월 달까지 집에서 계속해서 부모님들과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갈등 관계를 학교 내에서 풀어내려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좀 많은 아이들과의 교사들과 그리고 학교 전체 공동체원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친구들이 어떤 부분들이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힘든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 속에서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지금 있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되게 안정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해양훈련이라든가 로드스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성장 속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개척하고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 속에서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고, 그 도전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비난받거나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용기로서 받아들여지는 학교 문화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학교가 한 단계 한 단계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학교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되게 벅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금곡무지개고등학교 교장 조성현입니다. 되게 낯선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게 돼서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세상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금곡무지개고등학교 교장으로 있고요. 그 이전에는 산청에 있는 간디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말로 이제 요즘 말이라고 하죠. 그게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건 좀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창기 그 대안은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이해하지 않으면 대안교육을 좀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양성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서 보다는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폭력적인 사회 문화라든가 군사 문화가 겨우 이제 정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의 폭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존 교육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운동 차원에서 모이다 보면 밤새 토론을 하는데 대안은 없는 상황, 사회 탓, 제도 탓, 이런 좀 구조적인 어떤 사회적 모순이나 이런 쪽만 얘기를 했지,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작은 학교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대안학교 초창기 모델이고요. 이런 학교들이 초창기에 이제 모였던 분들이 되게 좀 운동 차원으로 해서 모이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교육 역량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했고 그 노력들이 학교를 일궈냈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다.
깻잎장아찌 한 장 떼서 먹으려 하는데 거참 불편하다. 평소엔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 밑에 집 깻잎을 잡아줬는데 말 안 해도 알아서 누가 깻잎 먹으려고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깻잎장아찌 한 장 한 장 포개져 서로를 안으며 너는 내 양념에 익어가고 나는 내 양념에 익어가는. 이건 이제 대안학교 졸업생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고3 때 이제 적은 시인데 이 시를 보면 대한교육의 기본적인 학생 정서 문화를 설명할 때 이 시를 제가 많이 예를 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아이들이 어떻게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살아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한교육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예. 말이 좀 안 되네. 편하게 사람들 앞에 있으면 네. 이렇게 말이 끊어지면 끊어진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예. 처음 화면만 보고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해요, 이게. 대안교육을 논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가, 전체적으로 학교의 분위기를 말해줄 수 있는 모습이어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원래 시인의 이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서 여러분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좀 더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대한교육을 시작할 때는 교육부에서는 대한교육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특성화 학교라는 이름을 만들었었고요. 98년도에 6개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 법령에 의해서 대한학교가 문을 열었고, 그 이후에 특성화 고등학교만 26개, 그 다음에 특성화 중학교가 17개,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이제 대한학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그 대한학교로 해서 지금 현재 40개 교가 개교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인가 대한학교가 또 있습니다. 근데 통계는 일반적으로 어떤 분은 300개, 어떤 분은 100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너멀하게 한 20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대한교육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것이 학교인가, 학교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교사와 학생이 존재하고, 공간을 같이 존재하는 학교의 개념을 띠고 있는 학교들은 보통 한 150에서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 대안학교들은, 부모님들이나 기타 학생들이 생각하는 형식의 대안학교들을 범주보다는 더 넓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을 성공적으로 재적응시키는 대안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고, 종래 기획하던 학교교육의 관행을 좀 변화시키는 대안교육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문학 중심 독서 토론, 또 아니면 현장에서, 학교 현장을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깨우치는 로드스쿨, 인성교육이나 노작 중심으로 하는 대안교육,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토론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빈 모니터만 보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되게 좀 낯선데요. 대안교육은 그러니까 과정을 말하는 것이 어떤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넓은 것이 대안교육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존 교육에 대해서 뭔가 문제성을 띄었고, 문제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대안으로서 뭔가 제기하는 과정으로서 대안학교가 생겨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맞고 어느 학교는 틀리다의 개념보다는 다르게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른 부분들을 부모님과 학생들은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다양한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제 이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에 기초한 교육이라든가 공동체성 회복, 생태주의적 세계관 이런 것이 있는데 뭐 혹자는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데 기존에 입시교육으로 전철됐다고 표현되는 기존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 과정 내용들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삶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대학 입시를 떼어냈을 때, 대학 입시란 부분을 떼어내고 학교 교육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성장이나 기타 삶에 필요한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지식으로 오늘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 또 얼마나 폭력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한번 요 시를 요 시도 마찬가지로 대안학교 재학했고 졸업한 친구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입니다. 그 무엇이 될 수 없는 이유. 역사를 배우면 사회운동에 이 한번 바치고 싶고, 지리를 배우면 세계를 떠도는 방랑자가 되고 싶고, 글을 배우면 시를 쓰는 한떨기 꽃이 되고 싶고, 환경을 배우면 지구를 지키는 자연물이 되고 싶고, 영어를 배우면 세상과 소통하고 싶고, 농사를 배우면 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고 싶고, 철학을 배우면 삶을 논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회의를 하다 보면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내게 어떻게 하나에 매진하여 그 무엇이 되라고 하는 건지. 이 시를 쓴 친구가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변에서 이제 어른들의 말씀이나 기타 스님들의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썼던 시입니다. 근데 물론 이 친구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운동 쪽으로 했고요. 그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직 추적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적인 이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인문학이나 기타 엘리트 교육을 하면서 그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대안교육이라고 표명하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종교교육을 통해서도 학생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전통적인 어떤 서당식 교육을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교육 쪽에서 바라보는 대안교육의 기본적인 틀은 자기주도 학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발성에 두고 있습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게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놓아주셨는지, 그리고 학생이 선택했을 때 그것을 지지하고 밀어주셨는지, 그리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생들 스스로도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성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만을 찾아서 그게 과연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자기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래서 학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대학 입시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독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교로서 필요한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학교를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란 말 아직 진행형이니까 이후란 말은 좀 그렇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계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1학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 교육계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들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형성하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기념으로 볼 때 원만한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역전 거꾸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지식을 전달하는 곳으로서 학교는 끝났다라고 교육학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공부하면 그것이 지식 전달로서는 상승곡선을 어쩌면 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 U자형 곡선을 띄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다 보면 결국 학교가 이 중간층의 아이들에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좀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가 왜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개인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 오든 안 오든 어떤 일정한 학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학교의 교육이 그나마 그걸 떠받치고 있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이게 통계가 제대로 나온 게 아니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결국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그 졸업생의 시가 있는데 이 고3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 친구가 졸업하기 전에 쓴 시입니다. 수능 성적표와 뜨개실을 들고 급하게 뛰어가던 중 이상하다 싶어 돌아봤더니 실한 부분이 저만치 돌에 걸려 나 있는 곳까지 실이 쭉 늘어져 있었다. 안 그래도 급해 죽겠는데 서둘러 줍느라 엉켜버린 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수능 성적표를 보았다. 그리고 낙엽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서로 꽁꽁 엉켜있는 그 실을 꺼냈는데 그 꼴이 꼭 내 모습 같아 눈물이 나더라. 이 악물고 실을 풀었다. 우수수 풀어헤치기도 하다가 요리조리 구멍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풀린 것으로 새로운 실뭉치를 감았다. 20분쯤 지났을까 어느새 다 풀려 내 손에 제법 통통해진 새 실뭉치. 곱게 감긴 고 실뭉치를 꼭 손에 쥐어보고 가슴에 꼭 안아 보았더니 또 한 번 왈칵 눈물이 나더라. 대안학교에서 3년을 보낸 친구가 마냥 행복하게 보낼 거라는 생각은 선생님들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안학교에서 3년 보낸 친구가 마지막으로 쓴 시입니다.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진학을 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 이 친구 말고 다른 시도 있습니다. 그래도 산수 잘하는 아이보다는 시 잘 쓰는 아이에게, 말 잘하는 아이보다는 말 들어주는 아이에게, 1등하는 아이보다는 꼴등을 즐길 줄 아는 아이에게 부러운 걸 보니 나 아직도 잘 살고 있구나. 예.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삶을 이루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떤 친구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어서 답답하고 어려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곡무지개 고등학교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보시는 화면을 보시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자기 목표가 대학 진학이고 자기 인생에 아니면 뭐 요리사 아니면 작가 이미 목표가 정해진 친구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학교를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인생의 목표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고 꿈을 찾고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고 그 실패를 하더라도 좀 뭔가 주변의 스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친구들이 오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교육 과정에서 특징이라고 보면 교육 목표에도 나와 있는데 교육 목표에 생태 공동체적 세계관 위에 기초 지식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갖춘 자립적인 인간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복잡하죠. 이걸 간단하게 하면 전인적인 인간입니다. 지정의가 조화로운 전인적인 인간. 이걸 위해서 우리 학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 수업이라든가 학생 능력을 고려한 수업, 개발된 학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의 학생들이니까 가능한 수업들입니다. 이 과정들이. 그리고 기숙사 학교로서 공동체적 인간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기타 자체 활동들이 굉장히 강화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자연과 조화된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의식주 교육을 좀 시켜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자립적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좀 책임질 수 있는 학생으로 길러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금곡무지개 고등학교 입학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 얘기는 교사와 부모와의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스님들은 일반 공립학교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뜻을 품고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안교육을 해본 경험도 없으시고 받아본 경험도 없으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곳에 왔을까? 월급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학생들과 웃고 울고 함께 뒹구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가 교사로서 좋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표상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 지금 아니고는 해볼 수 없는 도전으로서 이 금곡무지개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사로서 큰 용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이제 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교사는 완전하지 않다. 매일 아침 교단에 설 때마다 아름답게 꼬인 실타래 앞에 선 느낌을 든다. 부모님은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부모는 교사됨의 어려움에 동감하고 아이들과 함께 키워나가는 동지여야 한다. 그대는 소비자인가 동지인가? 다양교육을 초창기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 내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과정들의 수익자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두세 배의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내가 투자한 만큼 학교에서 교육적인 어떤 부분을 내 아이에게 제공해 주길 바라는 수익자로서, 그러니까 구매자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좀 약간 있었어요. 그때 교사들과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 부모들을 소비자로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소비자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학생들을 소비자로 바라보게 된다면 너무 슬퍼질 것 같습니다. 함께 가야 될 동지이고 함께 아이들을 길러내야 될 동역자여야 되는데 이걸 경제 논리로 학교를 바라본다거나 내 아이에게 얼만큼을 투자가 했는데 왜 내 아이에게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제공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럴 때마다 좀 사실은 교사들이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에 부모님들이 함께 교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와 부모가 함께 어깨를 겹고 버텨줘야 비움의 자리가 생긴다.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풍성한 여백, 그것이 사람됨의 길이다. 이 역설적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금곡무지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진정한 설계자이며 참여자가 될 것이다. 부모님들과 함께 학교를 만들어가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으셔야 되고요. 교사들에게 어깨를 빌려주실 수 있는 든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비자로서 접근하지 말아주시고 같이 함께 먼 길을 가야 될 동지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좀 많이 좀 어눌하고 그래서 좀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문익환 스님이 글을 좀 하나 읽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나와 내 아내와 내 형제와 자식은 모두 이 세상에 던져진 미지의 씨앗들이다. 우리는 몸이 틀 때 한 번 놀란다. 잎이 날 때 또 한 번 놀란다. 꽃이 필 때 또다시 한 번 놀란다. 열매가 열릴 때 진정 놀란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놀라움으로 진정 알게 되는 것이다. 나나 아내나 형제나 자식에게서 어떤 움이 틀지, 그 움에서 어떤 잎이 날지, 또 자라서 어떤 꽃이 될지, 그 꽃이 지고는 어떤 열매가 맺을지 모르면서 키우고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란 늘 놀라움의 연속이다.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을지 정말 모릅니다. 부모님들도 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재단에서 바라보지 말아주시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모습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 변화하고 싶고 뭔가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이 금곡무지개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가 변화하실 의지가 없다면 이 금곡무지개 학교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고 답답한 공간이 될 겁니다. 대안학교가 경남에만 인가된 대안학교가 8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위탁형 대안학교를 치면 한 10개에서 12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학교들을 선택하고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학교라고 해서 말이 좀 그렇고 자기에게 필요한 학교 공간을 스스로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학생을 집어넣는 형식은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고 부모님은 그 선택을 좀 온전하게 그 선택을 믿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좀 짧은
짧진 않고, 이상 그 학교에 관련한, 대안학교에 대한 관련 설명을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디학교가 초창기 간디학교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가정집 두 채를 이용해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이제 올라갔는데, 되게 좀 새로운 어떤 학교를 시작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이제 그 녹색평론의 글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읽고 모이셨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사 연수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교사 연수를 해서 12분이 모이셔가지고 교사 공동체를 협약을 서로 이제 그 공동체를 만들기로 하고, 그래서 학교를 하기 위한 교사 모임이 이제 운동이 시작했고, 거기서 계절학교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모였던 분들이 그 계절학교에 이제 모이신 부모들이 좀 열악해도 좋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97년도에 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상시 이제 학교로 해서 숲속마을 작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학교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97년도 8월, 9월에 교육부에서 이제 그 서기관이 내려오셔갖고 학교를 본 다음에 이걸 인가 작업을 해라 라고, 그 당시에 이제 특성화법이 나오기 전인데, 그래서 98년도 3월 달에 이제 3월이 아니고 97년도 12월에 이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죠. 이제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과정. 그러니까 중학교는 특성화 법령에 의해서 그 특성화 학교 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는 그 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었는데 중학교는 만들 수가 없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존재하는, 미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존재하는 학교로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를 이제 처음 개교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건 무엇이 대안인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밤을 새서 토론하고, 그리고 아이들 만나서 수업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고, 그 일상 속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선생님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학교의 형태를 유지할지, 학생들이 어떻게 자발적인 것들을 이끌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한 3, 4년 동안 되게 힘들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작업이 한 5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학교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남교육청이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법정 투쟁도 하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학교가 이제 더 외부로 알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마치 대한교육의 성지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학교에 처음에 이제 간디 학교의 교사들로서 온 젊은 교사들이 그 당시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10년 안에 간디 학교는 아마 폐교될 거다. 없어질 거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존의 학교들이 그 폭력적인 어떤 문화만 없어지면 굳이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 이제 경기도나 기타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 그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그 당시 태동됐던 게 이제 흑신학교나 이렇게 공교육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 산골에 있는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가 자연스럽게 폐교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더 많아진 대안학교들을 보면서 좀 격세지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부에서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교육부에서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98년도, 97년도에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던 교육부의 관료들의 그 생각들이 정리된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금곡무지개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학생들의 자생적인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들이 학교의 전반적으로 그 틀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빠르면 3년에서 4년 아니면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게 간디에서는 교사들이 이동이 없이 계속해서 학교의 문화를 이제 좀 틀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교사들이 있었다면 금곡무지개고등학교는 다들 공립교사이기 때문에 최대 4년 이상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동했을 때 새로운 교사들이 들어오고 아니면 새로운 학생들이 그 문화를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 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건가, 교사들은 그 학교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걸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되게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립대안학교들이 가장 많이 주저앉는 것이 뭐냐면 개교 후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교사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곡무지개고등학교가 이제 지금 현재 와 계신 선생님들과 어떻게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까는 제가 볼 때는 최대 4년을 번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과 또 같이 이걸 학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속단해서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금곡무지개고등학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은 못 됩니다. 학교가 대안학교라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모든 것을 부모님이 요구하는 거나 학생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학생이 내 스스로가 어떤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가 대안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아마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뮤지션이 되겠다. 내가 연극을 하겠다. 내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다. 난 극작가가 되고 싶다. 이미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에 맞게 학교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금곡무지개고등학교는 비록 꿈이 없지만 내 스스로 내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뭔가 자기 삶을 변화를 좀 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런 학교를 원한다면 이 학교가 맞습니다. 이 학교는 대단한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뭔가 더 다른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은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함께 만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친구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을 원한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 학교. 예. 그래서 민간 위탁 학교, 대안학교들의 고민이 마을 공동체 학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의 학교로서의 어떤 이야기,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같이 풀어주시나요? 금곡무지개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사업으로 해서 생겨난 민간 위탁 대안학교입니다.
김해 사회적 협동조합, 대한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의 주체로서 저는 이제 민간 위탁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저에게 교장으로서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학년 때는 지금 현재 학생들의 공동체나 기타 함께 살아가는 식구로서 살아갈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외부 활동보다는 학내에서 서로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면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연결된 인턴십이라든가 기타 학생들이 진로와 맞춰서 개인 멘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내 조합원님들이나 기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좀 학생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지역의 활동가들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내년도 5월 달에 이제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 이동학습 기간에 학생들이 그분들과 멘토 역할을 해서 가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인생의 진로를 함께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결돼서 2학기 때 LTI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과 과정보다는 그분들이 삶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학년, 3학년의 교육과정 내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되게 좀 어색한 시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어떻게 이 화면이 어떻게 편집돼서 어떻게 보일지 되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과 만나는 방식이라든가 부모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진 저에게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만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어색하고 좀 보시기에 어눌한 모습이 보이실 것 같아 되게 좀 두려운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 좀 되게 미진하고 어눌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